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국 교수의 이슈 오늘 시사 도민고로서 여러분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해설하고 또 분석을 해드리려 합니다. 자, 우리 정치의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또 본질을 탐색하면서 국민들께 정치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 현안에 대한 그 탐색을 통해서 국민들께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동양의 대성현, 맹자가 얘기했던 인간의 본성 4단 7정 중에서 12지심을 가지고 얘기하렵니다. 자, 12지심이 뭘까요? 옳을 시자, 그릇될 비자, 옳고 그릇됨을, 잘못된 것, 그리고 바른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 이것이 12지심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리민복,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정치는 존재하는 거죠. 정치는 현실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국가의 행복, 국민의 행복, 또 그 민족의 성공을 가름짓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치권이, 여야 정당들이 서로 협상하면서 잘못된 것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자, 맹자는 본래 인간의 심성을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맹자가 말한 4단 7정, 그 중에서 4단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두 번째는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양지심,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 12지심입니다. 자, 왜 우리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12지심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은 사단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본성이 선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에서 바른 것들을 가리면서 더 선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맹자의 이야기의 본질일 겁니다. 자, 지금의 정치권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여야 정당이 서로 갈등합니다. 매사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죠. 사리에 맞지 않는 내용들, 또 그런 황당한 주장들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정략적인 주장들이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호소가 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진실이 호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맹자의 12지심을 오늘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신속 처리 안건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을 국회에서 합의를 해낼 수 없을 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330일의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이것이 나중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5분의 3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찬성하게 됐을 때 그 사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그런 법안들은 통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협상이 되지 않고 또 의사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정해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은 여러 가지 선거구제와 관련된 개혁 법안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라고 하죠. 공수처의 이 설치 문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될 상황이 놓여 있는데요.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는 소위 말해서 가짜뉴스, 국민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뉴스들이 곳곳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의 우리 경제는 어땠습니까? 기득권층 또는 재벌이 중심이 됐고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회 양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층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안들이 마치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딱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결국은 이런 사회의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법안들인 거죠. 이런 법안들이 어떻게 하면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이 이 정치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논의가 된 것은 정치개혁 법안이 이미 10여 년 동안 논의가 됐습니다.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득표는 60%를 했는데 의석은 80%를 차지하는 이런 모순, 독과점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정치개혁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 특위위원도 제때 위촉하지도 않고 또 그 계속된 회의를 보이콧을 하다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죠. 이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일단 이양수 원내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은 좌파 운동권 세력의 장기 집권 야욕이다. 또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좌파 독재 정권의 2중대, 3중대만을 양산하게 된다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을 반드시 분쇄하겠다라는 공식 논평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그것이 진실일까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그리고 거대 정당의 국회 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나온 것인데 마치 이것이 사회주의 법안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작년 12월에 다른 정당들과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정당들이 내놓았던 방침과는 너무나 다른 상이한 방침입니다. 더군다나 비례대표를 전부 폐지하고 국회의석을 10%를 줄여서 270석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방침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여야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쉽게 통과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꼬여 있습니다. 이 상황 풀어내야 됩니다. 자,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진 여당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거나 또는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방식입니다. 마지막까지 상대를 설득하고 우리의 세력을 키워서 협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정치는 우리가 다수가 돼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사당이 함께 국민들께 이 상황을 잘 알리고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를 할 수 없는 상황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성사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개혁 법안도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집권 여당과 다른 야당들이 할 일이고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나왔던 입장과는 반대가 된 것이며 모든 사안을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소위 말하는 빨갱이 딱지를 붙이느냐. 이건 정말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그동안의 입장이 바뀌었던 것 그리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받들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반대 정치 그리고 색깔론으로 일가라는 그런 과거 퇴행 정치 그리고 이번 국회 연설에서 나타났던 극단적인 막말 정치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21세기에 그런 방식으로 국민에게 정치를 얘기한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여야가 합의하고 함께 손잡고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 이걸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권은 다른 야당과 함께 지금의 정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합의해내고 또 설득해야 됩니다. 야당을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 기울이고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성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정청이 최대한 공유하고 공조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야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 바꿔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자세가 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로 나갈 경우에는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정치권은 공멸할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또 시대의 요구에 맞는 그런 화답하는 바르고 열정 가득한 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와 함께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찰하고 고뇌하는, 그러면서 진솔하게 세상을 바라봤던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을 함께 다시 한번 가다듬었으면 합니다. 맹자가 이야기했던 시비지심,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던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치, 이것이 바로 필요할 때입니다. 대결과 정략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괴로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했던 그 목소리,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나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